전체 내용 한번 보는 터임이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재밌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실 때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영어 있죠, 영어. 이걸 뭐라고 설명하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영어만 알면 다 한 거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죠? 그 어떤 부분을 본인이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지금은 아주 뭐 세부적으로 뭐 지금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시간 가면 해결이 돼. 자,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제가 국가금융정보센터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시려 했는데 다운 받았어요? 일단 공부를 시험을 준비하는데 공부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말을 잘 듣는다. 애 학교 갔다 오면 제일 그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말 잘 들었나? 이렇게 안 여쭤봐요? 물어보죠? 선생님 말 잘 들었나? 그거부터 하세요. 아셨죠? 국가금융정보센터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 그 카페에 가입을 하시랬죠? 가입 신청할 때 몇 건 받았어요. 근데 뭐 별로 없어요. 아직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고 작년에 있었던 자료들은 잠깐 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지난 한 주 뭐 있는 거 잠깐 뭐 볼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궁금하시면 몰라도 조문을 읽으세요. 법 조문을. 아셨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그 공인중개사법 혹시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국가금융정보센터라는 이 앱은 다운을 받으시고 이게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겠으면 조물 딱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법이라는 것이 그죠? 법률하고 명령으로 이루어지는데 명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걸 대통령령 그래요. 그러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걸 왜 이제 이걸 시행령 그렇게 해요. 시행령. 이걸 시행규칙 그려고 불러요. 시행규칙. 이렇게 기본 이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법 조문은 법, 령, 칙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험 지문에 보면 어떤 규정의 근거를 밝히는 게 시험 출제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떤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오는데 지문에 보면 무슨 기준으로 끝나거나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서식들 있죠. 등록증, 자격증, 뭐 신고서, 신청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서식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시잖아요. 그죠? 자격증 교부는 어디에 근거해서 자격증을 교부하겠어요? 예,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좀 뭔 말인지? 근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위임을 시켜요. 왜 국회에서 제정되는 그 입법 있잖아요. 맨날 그 놀거나 아니면 쟤들은 싸워요. 아시죠? 그 로봇 문 열면 그 로봇 태권보이 나오잖아. 여의도에 가면 둥그런 지붕 있죠? 그게 반이 쫙 쪼개지면서 태권보이가 나와요. 나중에 전쟁 나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주로 놀거나 아니면 싸웁니다. 하는 일은 그밖에 없어요. 국민을 입에 담는데 국민을 위한 행위는 안 해요. 저기들끼리 지 좋은 것만 해. 그래서 본전을 뽑죠. 그렇게 본전 뽑고 임기가 5년이죠. 5년째 되면 그때는 또 다시 달라져요. 예, 뒤로 한 5도, 10도 정도 기울었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90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또 가서 놀아요. 그러면서 노는데 이유가 있어요. 국민을 위해 놀아요. 욕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예, 그래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쨌든 법률로 다
다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임을 시켜요. 실제 시행에 관한 내용들. 그러면서 다시 또 위임을 시켜요. 요렇게. 원리를 아시겠죠? 요렇게. 근데 이제 경우에 법률에서 요렇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들은 뭐가 없을까? 보통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이 경우들은 뭐가 없을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규정들은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거다, 틀린 거다. 네, 틀린 지문이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3개가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소장 말죠. 소장 말고 부장도 있고 시장이 있죠. 이 사람들을 고용인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소장이 계약서를 쓰면 도장을 찍죠. 아무 도장이나 찍지는 않아요. 내가 쓰겠다라고 약속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방이 많아요. 노래방도 있고 뭐 방이 많아요. 그죠? 다방도 있고 직방도 있고 뭐 다 많은데 K레인이라고 원래 있었어요. K레인이라고. 근데 K레인이 일반인들이 볼 때 K레인 그러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방이라는 말로 바꿔요. 한방. 직방, 다방이 막 이러니까 한방으로 바꿨어요. 그 한방은 직방, 다방은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방은 소장들끼리만 써요. 일반인들이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장들끼리, 즉 소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있고 네트워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말 그대로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그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망 아시죠? 네트워크. 그래서 요 3가지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예, 고인정 그래요. 이 3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인정 해가지고 3개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건 시험 칠 때까지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요 경우를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 조문을 있잖아요. 법 조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법 조문은 본조하고 법에 관한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칙은 그 어느 일정한 행위 등이 경과 규정이 있죠. 언제까지 시행하기로 한다, 뭐 언제까지다, 그 다음에 이러이는 부가적으로 부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본조 부칙으로. 그리고 조문은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이거 일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밑에 있어요. 뭐야? 항이라 읽어요. 여기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가 나와요. 뭐? 호라고 읽어요. 그럼 밑에 다시 가나다가 나와요. 이건 목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조문 읽는 순서죠.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요 순서로 읽어갑니다. 상적인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시험과 관련된 건 이것뿐이에요. 여기 있죠? 답찬 요령이라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또 관련해가지고 용어를 배워요. 그 보면 총칙 파트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총칙 했는데 총칙 파트에 보면 이 법 제정의 목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왜 만들었을까?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가 나와요. 용어가. 그래서 총칙 파트에 3개 파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하신 게 총칙 파트의 첫 번째가 목적이에요. 목적은 한 번만 정확하게 끊어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몇 번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건 아주 뭐 쉬운 거예요. 그냥 주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용어. 용어 6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난주 복습이에요.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용어 6가지가 맞냐 안 맞냐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는 어떻게 구분한다? 딴 거 없습니다. 조문대로 되어 있으면 맞는 거고 조문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답잡기 쉽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원조문 알아야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문입니다. 아셨죠? 조문 그대로. 그리고 몇 개 또 안 돼요. 51개 조문밖에 안 돼요. 조문이. 물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시킨 사항까지 하면 늘어나지만
법 조문이 51개밖에 안 돼요. 몇 개 안 돼. 그러면 용어 6가지인데 이 6가지는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개 대상물이에요. 뭘 그죠? 중개하는지. 이 내용까지. 여기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용어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나중에는 여기다가 막 살을 붙이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뭐라 하는 것만 알면 돼요. 봐봐요. 6개가 있는데 6개가 뭐가 있나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가 나와요. 공인중개사는 뭘 공인중개사라고 할까요? 그렇지. 그죠?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즉 대한민국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뭐라 부르죠? 부를 때 우리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제3자가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그러죠.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님이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어머님이 맞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아니 엄마가 맞지. 그렇죠. 엄마. 남의 어머니나 어떤 한자로 하면 자당이 그런 부잖아요. 춘부장이가 좀 이러잖아요. 그거는 삼자가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아버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는 영화 대사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거는 있잖아요. 그건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처럼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시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을 뭐라 불러? 이 법이라 그래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이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럼 상법은 뭐겠어요? 저법이에요. 이 법 반대로 저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에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른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리얼 이스테이트 에이전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랑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시험 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딱 기억할 게 있잖아요. 공주에 딱 적었죠. 그럼 여러분은 시험 칠 때까지 이거예요. 자,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입니까? 예,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지금 11월달, 12월달은 그건 전체 내용 몰라도 돼요. 이 법령 파트에서 용어가 뭐라는 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익숙하게. 그러면 자,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죠. 했죠. 이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저를 처음 뵀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집에 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거든요. 집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중개업을 한단 말일까요? 집에서 밥 한다는 말일까요? 집에서 밥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상식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자격이 바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날아간다는 말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 소장 있죠? 소장이 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자격만 있다고 바로 중개업을 할 수는 없어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뭐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뒤에 틀린 지문으로 잘 나와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이해하겠죠? 집에 있어요. 그 운전하다가 보면 예전에 이건 지금 농담삼아 어디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차를 희한하게 몰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청춘 보고 딱 옆에 앉아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머리 크나 안 크나? 머리 크면 파마를 하면 머리 크잖아요. 예. 근데 운전을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어요. 배운 대로 안 하면 진짜 짜증나요. 근데 제가 보통 이게 사람이
입과 행동이 똑같으면 시에 기억이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은 분명히 이제 운전을 확 들어오면 생각은 해. 근데 입이 안 열려요. 그래 가만히 있어. 다행히 욕은 안 하고 넘어가요. 근데 하여튼 그 손이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손은 항상 이게 여기 있잖아, 잡잖아요. 어디에 가 있어요, 보통 이 손이? 이게 조금 펴져 있지 않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깜빡이 켜는 거, 깜빡이. 운전하다 보면 이 손은 항상 깜빡이를 켜기 위해서 옆에 약간 서 있거든요. 이렇게 땡 체킹되니까. 그리고 특히 남자들 분들 있잖아요. 운전도 못하면서 초보라도 붙이지. 남자 그라고 일본 말입니까? 그거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운전 못한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식의 얘기는 안 해요. 뭐 밥이나 하지, 이딴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도 밥 해놓고 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은 버려야 되고, 어쨌든 남자 여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도 쇼킹했던 게 있습니다. 그 의식을 깬 게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약간 남자 우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대학 가서 뭘 봤냐면 여자애들이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거든. 그래 무슨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자 스매도 그렇고 있잖아요. 저희 그때 대학생이 처음에 연극하는 걸 했었는데 특히 연기하는 애들 원래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막 담배 피고 쇼킹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터울이 좀 있는 누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갔더니 말이야. 이제 이거는 끓여보니까 아시죠? 이 담배를 피고 이러니까 그 첫 마디가 정말 그때 정말 저는 쇼킹했거든요. 담배가 기호식품이지 그게 남자 여자 피는 게 딱 정해져 있나? 딱 그 말을 욱수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고 아무 말을 못 하겠다는 기호식품입니다. 기호식품. 근데 그는 약간 남녀 차별 같은 그런 인식은 빨리 깨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공간 지각 능력은 남자가 낫대요. 주차를 하는 능력을 보면 여자들은 원래 타고나기를 이게 인식 잘 안 된대요. 물리적으로 타고나기를. 근데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만 사람? 자격을 취득한 사람. 어디 있다고? 집에 있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그럼 봐봐요. 공인중개사가 일을 배우잖아요. 일을 배워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느 사무실에 이제 적을 두고 일을 해볼까 하겠죠. 그 사람은 뭐라 불러요,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줄여서 부르더라도 이제 알아서 이해를 하세요. 소공이라 불러요. 그럼 이 소공은, 이 사람은 뭐 중에 하나죠? 고용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고용인 중에 하나인데 자격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중개보조원이라 그래요. 자, 처음에 인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둘의 차이는 자격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조문에 정의를 할 때도 공인중개사다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냥 소장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라고 돼버리면 그냥 고용인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자격이 없이 소장을 보조하면요, 중개보조원이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보조하면 소공이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용어에 보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로서 하셨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일을 좀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개업을 해볼까? 그냥 개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개업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데 개업을 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개업을 딱 붙여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개공이라고 부를 건데 이 사람은 소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고용인 그랬죠? 고용인 그랬어요. 근데 고용인을 보통 한자로 말하면 등이 돼요, 등. 그러니까 조문을 읽으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나오죠? 그 등이 뭐냐면 고용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아듣죠? 처음 오신 분 이해 안 되는 말이 없죠? 네, 그래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은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뭐 했다고? 개업을 했어. 그러면 이것도 이 법이겠어요? 저 법이겠어요? 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이냐? 등록을 해야 돼요. 자격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요건 갖춰가지고 등록을 하면 아셨죠? 즉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면 뭐라고?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처음 오셨으니까 봐봐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상식적으로 개업했으니까 중개업 하겠지라고 이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요 등록하는 날 연말에 이벤트 당첨이 됐어요. 유럽 3개월 여행권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무실을 근데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해줘요. 카드사에서. 그러면 이 사무실을 열어야 돼? 열고 일을 해야 돼? 유럽에 갈 거예요? 일할 거예요? 아니 본인 판단을 얘기해봐요. 유럽 3개월 여행권 부부 동반해서 안 갈란가? 하여튼 누나가 같이 갈 수 있어. 두 사람이 2인 티켓이에요. 전액을 다 부담해줘. 갈 거야 안 갈 거야? 공짜야. 가야죠. 그럼 이 사무실은 누가 지키고? 그렇죠. 문 닫고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은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고 중개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중개업을 영위한다라는 말이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유럽에 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한다가 붙어버리면 유럽에 가서 여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닌 거예요. 맞죠? 차이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비교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좌우를. 그렇죠. 둘 다 이 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빠지면 틀립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 안 적었지만 들어가면 틀린다라고 말한 게 있었죠. 뭐? 중개업 영위입니다. 예, 중개업을 영위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랗게 지금 체크하는 이 포인트만 안 놓치면 영어는 그냥 정리한 겁니다. 다. 개념의 주의에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사람은 누구죠? 공인중개사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민법에 보면 사람이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자연 출생에 의한 이걸 우리 자연인 그래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설립 등기라면 사람이 돼요. 그게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인 걸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법인이에요. 그러면 자연인으로서의 사람 뭡니까?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등록을 우리가 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도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람이 되는 법인도 있는 거예요.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자가 몇 개입니까? 종류가? 2개죠? 예.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이 둘을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옛날 복도방 아시죠? 복도방. 옛날부터 이 복도방을 해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시험 친 적이 없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적도 없고 허가받은 적도 없고 등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업을 했기 때문에 등록한 것으로 봐줍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부동산 법이 바뀐 게 순서를 보면 소경영업법, 부동산 중개업법, 공인중개사법 쭉 바뀌어왔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 부르는 명칭이 혹에 이제 듣게 되면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중개인이라 불렀어요. 아직 간판이 오래된 데 가보면 중개인이라는 그걸 안 바꾸고, 그러니까 소장이를 안 바꾸고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계속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중개인이라는 게 법 조문에 원래 본조 있다가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을 부칙으로 옮겨버려요. 부가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저기 본조하고 부칙 그랬죠. 그럼 원래는 이게 본조에 있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중개인을 어디로? 부칙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을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래요. 본다라는 말은 뭐죠? 간주, 의제, 한자로 얘기하면 준이 돼요. 준, 한자로. 그래서 이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봐요. 등록한 적이 없지만 이 사람은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냥 복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업공인 원칙이죠. 원칙인데 여기다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시키잖아요. 그럼 몇 개면 전체 3개죠. 이때 부를 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라 불러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가 주어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이 2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몇 개? 예, 3개를 말하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개사무소에 가면 등록증이 걸려있거든요. 등록증에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명시가 돼 있어요. 등록증에. 그러면 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그 종류가 몇 개 있을까? 3개 있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서에는 종류가 몇 개 있을까? 2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하던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신규로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개라고? 2개밖에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건 원칙을 이해하는 거야. 새로 등록해서 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한이 주어져요. 한번 업을 하잖아요.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이 맞아 틀려?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신규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폐업하고 나면 다시는 아셨죠? 못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자격증 따야 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규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부산역이 붙고 화명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사람이면 어디 거만? 부산에 거만 중개할 수 있어요. 서울의 물건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하겠죠? 지역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물건을 갖다가 어디죠? 중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무소를 옮겨버리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라는 말이 사무소 이전의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이제 지역이 어디로 바뀌겠어요? 그렇죠. 서울특별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구분하겠죠. 그 다음에 지문을 볼 때 꼭 구분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중개 업무 수행의 예가 뭐냐면 그 중개사무소의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이 실제 하는 일 중에 가장 본질이 뭐냐면 매수자한테, 즉 임차인한테 중개 물건이 있죠. 대상물. 중개 대상물이 어떻게 한지 아셨죠? 기본적인 내용 설명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중개 업무 중에. 그러니까 중개 업무의 본질은 이거예요. 확인 설명이에요. 자, 처음 오셨지만, 저를 처음 보지만 확인 설명 있잖아요. 이게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확인 이러이러이런 내용은 확인 설명하라고.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은 쭉 보니까 어디에 규정되어 있겠어요? 확인 설명 사항.
옆에 잘 봐봐요. 무슨 기준, 무슨 사항이잖아. 예,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있어요. 확인 설명 사항이 총 9개가 있는데 그 9가지의 확인 설명 사항을 어디에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키는 게 뭐냐면 설명서예요. 이해하겠죠? 그 설명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계약서겠죠.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 계약서의 작성을 우리는 중개업무 수행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중개사무소의 소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소장을? 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무소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 불러요?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되겠죠? 등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건 사무소에 부장, 실장이 있죠? 자격증 있는 부장도 있고 자격증 없는 실장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불러? 네? 소속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를 거고 자격증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말 없죠? 공인중개사법은 처음 들으면 다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쉽다고 얘기하냐? 들으면 아니까. 민법은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던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그럼 시간 지나면 결국 똑같아요. 그죠? 알아들긴 나중에 알아듣게 될 거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개업무 수행은 있잖아요. 원래 소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자격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골라보세요. 개공 등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어요, 시험에서. 주어가 개공 소공으로 나올 거냐, 개공 등이라고 나올 거냐.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거죠. 이게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이런 일들에다가 아파트 혹시 매수할 때 가보셨죠? 그래서 뭐 저 부산에 LCT 사고 뭐 난리던데. 그러면 현장 안내잖아요. 아파트 몇 동 몇 호 있잖아요. 몇 동 몇 호를 안내하는데 직접 소장이 가든가요? 아니면 시장도 가든가? 시장도 안내하죠. 그 현장 안내라든지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은 누구도 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 자기가 없는 사람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거지.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개공 등이에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앞에 나왔는데 뒤에 확인 설명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 일치를 묻는 게 지금 이 파트에 용어 정의하고 나올 때. 이해하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배우기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시험 준비할 때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개공이라 말하느냐, 모든 개공이라고 얘기하느냐. 아셨죠? 중개업무 수행이냐, 중개업에 종사냐. 이런 차이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용어가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였죠? 근데 이 용어에서 한 문제만 딱 짚어서 물으면 기본이 뭐냐면 중개입니다, 중개. 자, 지금 이제 요 중개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답을 찾을 때 가장 기본 포인트는 정확하게 묻는데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칠판을.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처음 오신 분. 중개와 중개업의 칠판 보고 계시죠?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걸 보면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아니. 보이는 걸 가지고 대답해요.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죠. 공인중개사법의 시험 지문은 그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고 계시죠, 지금? 칠판에. 그렇지. 그래 대답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왜 자기 생각을 넣어요? 자꾸 중개는 뭐 하고요, 중개업은 계속 이건 네 생각이고 여기서 묻는 건, 칠판에서 여기서 딱 제시하면서 묻는 건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하면 글자 수가 달라요. 라고 하든지 업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알고 계신 생각 있잖아요. 중개업은
업이니까 반복하는 거고 계속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 생각입니다.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차이를 그냥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업 이러면 돼요.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죠. 업이라는 게 뭐냐라고 나오겠죠. 이해하겠죠? 그러면 중개하고 중개업인데 핵심은 사실은 요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건 관계를 잘 보십시오. 중개는요, 용어에 보면 알선하는 겁니다. 중개란. 자, 딱 정확하게 처음에 중요하니까. 중개는 뭐 하는 거라고?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알선은 뭐냐?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 알선, 소개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소장만 되든가요? 우리 옆집에 마당발도 되든가요? 그죠? 마당발도 중개했죠? 소개했죠? 야, 누구죠? 그 보통 그러잖아요. 형님, 집 나온 거 없던가요? 이렇게 뭐 하라고,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그 분여회장 있죠? 분여 또 회장 있을라. 아니, 아파트마다 가면 분여회장이 실세예요, 실세. 세. 그래갖고 입대 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 막 이런 데서 막 발언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왜 분여회장이 힘세냐? 폐지 있잖아요, 재활용. 그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모아서. 그러면 그 수익이 돼요. 그 돈의 관리를 해요. 뭐 이래가지고 뭐 인마이 뽑겠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그림 못해요. 아, 분회장 해보셨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보니까 연말에 보니까 집집마다 뭐 저 그 쓰레봉투 있잖아요. 쓰레봉투 그다음에 휴지 뭐 이런 거 막 주대요. 그러면서 일부 뭐 이렇게 뭐 사용도 하고 뭐 어디 뭐 노인이 있잖아요. 경로당 거기다가 무슨 물건도 집어넣고 하여튼 그러니까 중개 알선 일반 요 소개는 소장만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거 들은 거야. 맞아요, 봐봐요. 그러면 줄여서 볼게요. 개공도 할 수 있고 중개할 수 있고 누구도 그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 시험 치도 중까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개공이 하는 건 돈을 받으려고 할까요? 공짜로 해줄까요? 그러면 그게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근데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옆에 마당발 분회장이 한번 소개해줬어. 돈을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알 수 있어요. 이 중개는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그러면 제가 중개라는 이 앞에다가 유무상을 안 적었어요. 안 적었다는 말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고 상관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만약 이게 유상이었다면 분명히 제가 유상이라 적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상 중개도 될까 안 될까? 된다.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개는 알선 소개하는 건데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중개 알선 하는데 중개한다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죠? 목적이 와야 되죠. 무엇을 중개한다 해야 되잖아요. 맞죠? 무엇을 중개한다, 알선한다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중개 알선은 소개잖아요, 소개. 쉽게 말해서. 그러면 봐봐요. 보통 줄여서 이게 개공이 돼요. 이 용어 이해하는 게 답니다. 개공이 있고 이 사람이 A라는 매도인이 있어요. 매도인이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겠죠. 즉 의뢰 뭐 하겠어요? 우리 집 좀 팔아줘. 그랬겠죠? 아파트를 팔아줘. 그래서 의뢰를 했어요. 의뢰했다. 근데 의뢰했는데 뭘 의뢰한 거야? 살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의뢰한 거죠. 그래서 의뢰했어요. 그게 매도 의뢰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도인이라고 안 부르고 자기가 소유권 가지고 있죠. 저 아파트에. 그 권리를 넘겨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소개를 의뢰한 사람인데 뭐 할 목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그러면 반대에 있잖아요. 이 B라는 매수인이 있어요. 매수인도 그죠? 개공한테 의뢰를 합니다. 뭐라고? 혹시 물건 나온 거 있으면 좀 있는지 알아봐줘요. 그러겠죠?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그럼 이 의뢰는 매도 매수. 매수 의뢰죠. 매수 의뢰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권리를 뭐 할 목적이죠. 이 사람은 취득할 목적이에요.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의뢰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중개의뢰인이라고만 부르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개의뢰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종류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두 개가 있어요. 취득 중개의뢰인도 있고 이전 중개의뢰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있잖아요. 개업공유회사 이 갑이 누구한테 설명하겠어요? 저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그죠?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죠. 그러면 시험 지문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예입니다. 개업공유회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OX. X죠. 중개 의뢰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중개 의뢰인 중에 누구?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어떻게 나온지 아시겠죠, 문제가?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중개 의뢰인이 설명한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있잖아요. 너희 집에 벽에 금 갖고 이런 거 설명하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지? 그죠? 집이 뭐 북향이 해도 잘 안 들어오고 겨울에 되게 춥겠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설명해 주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 중에 누구라고? 취득, 이전, 이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개 아파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 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요구하겠어요? 물어보겠어요? 이 소장이. 그치?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개공갑이 하는 일은 뭐예요? A한테는 뭐요? B를, B한테는 A를.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매도 매수니까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라는 거래가, 그죠? 거래가 이걸 계약을 우리는 법령이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거래 이해하시면 돼요. 에? 두 사람 사이에, 그죠? 매매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이 많이 깨졌다. 이유는 뭐겠어요? 뭐 성격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 돈이 안 맞는 거지. 그죠? 매도가와 매수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어차피 차이에 원래 안 맞게 돼 있어요. 차이를 사이에 개입, 중개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사람 사이에 개입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정, 조율해 주는 행위를 뭘 한다고? 중개 그래요, 중개. 그럼 봐봐요. 개공이 중개한다. 무엇을? 처음 오신 분. 중개 바로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즉 계약, 매매라는 이 계약이 혹은 거래가 법률행위가 아셨죠?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조정, 조율해 주는 걸 뭘 한다고? 중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라는 게 뭐라고요? 계약을, 그냥 이러면 돼요. 계약 중에서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계약만이 아니고 저당권 있죠, 저당권, 건저당 같은 이 저당권 권리 설정도 중개해줘요. 그것도 중개 가운데 하나예요. 일단은 봐봐요. 일단 여기서 계약이 뭐라고? 법률행위예요. 그죠? 계약이. 근데 계약도 서로 대가적, 즉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는 건 편무, 한 사람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편무겠어요? 아니면 두 사람에게 다 의무가 주어지는 쌍무겠어요? 쌍무예요, 쌍무. 거래 계약이에요. 거래라는 말 자체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은 그런 건
그 노래가 있었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랄같은 소리 하네. 주기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밖에. 아니 자식이 하긴 뭐 자식도 그 인간 같지 않은 강준거 어디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친자식이 갖다가 뭐 옆에 친구하고 때려 죽인 거 그런 거는 그 사람을 난 부모도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키울 때 잘못 키웠거든. 그래.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의 인성은 6살 이전에 다 만들어진대요. 6살 이전에 어떤 환경에 살았나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대요. 남이 아픈데 공감을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의외로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아픈데 내가 공감 못하면 그거 소시오패스입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라이라는 얘기, 또라이. 남이 안 좋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쩌지? 처근지심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있잖아요.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인간이 아닌 거라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반성해야 돼. 이 그게 반성도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전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요.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라서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배워요. 의도적으로. 지가 그게 아니라는 걸 표시하겠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보에 알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 사람이 슬픈 표정은 이렇게 짓는구나. 이런 거 연습을 해.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개업이라는 것도 공감입니다. 인적 네트워크이고 인적 네트워크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데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이 업종 사실 유리해요. 이게 중개사무소 탁 들어가잖아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남자분들은 인상 관리 하셔야 된다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처지고 자기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불독이 돼가요. 여자분도 마찬가지더라. 여자분들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이러니까 아니 이건 무슨 일본 가부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그죠. 표정 관리를 잘하시는. 그러니까 표정이 저는 사실은 연세가 드셨는데 특히 남자분요. 연세가 드셨는데 인상이 좋은 분을 보면 그 자체로 저는 존경할 만하다 생각해요.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 인공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표정이. 예.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표정을 지으려고. 진짜로 그건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남자분들은 나중에 자격증 따서 개업하실 것 같으면 여자 있잖아요. 공부할 때 유심 보거든요. 저 사람은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 뭐 이래서. 그래서 같이 일하시기를 사실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은 보통 이제 낮 시간에는 여자분들이 보통 집에 뭐 내나오러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불독 한 마리 있으면 뭐 너구리도 아니고 불독 한 마리 있으면 그건 못 키웁니다. 너구리 하면 몰고 갔어요. 몰고 가긴 어딜 몰고 가. 그러니까 아셨죠? 이게 표정이.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응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레미파솔 있잖아요. 이게 제일 듣기 좋대요. 어서 오세요 이래야지. 무슨 일로 중개사무소 무슨 일로 왔겠어요? 내가 그 질문을 받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거는 질문이 아니지. 그냥 어서 오세요 하면 돼요. 어서 오세요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 이게 진짜 기본이에요. 얼마나 어식화되어 있는지 봐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 그럼 지금 뭐 하죠 지금 처음에? 그렇죠. 어서 오세요 그래야지.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음식 끝에 인심 나는 거거든요 원래. 뭐라도 한 잔 얻어먹으면 말도 그리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음료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한 음료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이걸 누구뜨는데 긴장을 완화시킨대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드시면 좋은 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밤에 잠 안 올 때 뭐입니까? 미지근한 우유 드시라는데 미지근한 물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음료도 그렇죠? 그리고 위치, 좌석 배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그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심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어느 사무소가 잘 된다 하더라 하면 한번 가보세요. 잘 된다 하는 데도 가보고 딱 가서 딱 문 여는데 아이고 이래 됐죠? 본인이 그런 느꼈으면 이 사무실 안 됩니다. 소장 싸가지 없게 생기네. 싸가지 없게 생긴 거하고 싸가지 없는 건 다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중개한다 이 서로 거래잖아요.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는 계약이 뭐야? 쌍무계약이에요. 정여는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정여계약은 중개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인데 그러면 봐봐요. 제가 이 예를 잘 기억하세요. 창녕에 가면 중개사무소에서 양파 매매 중개합니다. 중개사무소 가면 그 창녕 지나갈 일 있으면 그 중개사무소 유리면에 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광고 무슨 매매 무슨 뭐 부동산 붙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양파 매매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러면 창녕의 그 중개사무소에서 양파의 매매를 알선했거든요. 이거 중개할 거 아닐까? 아닙니다. 매매를 알선한다고 다 중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죠,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중개 대상 물이라 됩니다. 지금 이제 중개 대상물까지 할 건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다? 매매 등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면 그건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도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데 그냥 지금 궁금하다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중개는 봐봐요.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에요. 그죠? 뭐에 대한, 그죠? 중개 대상물이에요. 중개 대상물이라고 어디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게 뭐라고? 중개라고. 이해합니까? 이 그림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중개 대상물, 자,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법률로 정한 게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중개 대상물은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령이에요, 법령. 그래서 시험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초기든 이전이든 한 번씩은 다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법 뭐라고? 영어로 정해요. 그러면 법률로 정한 게 몇 개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하는 거 있죠? 이게 두 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거기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눈에 보이고 막 이렇지 않은데 봐봐요. 임목이라고 있어요. 나무인데 수목의 집단인데 등기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고 있는데 공장 건물이나 공장분이나 여러 개를 묶어요. 덩어리화시켜요. 규모화시켜서 재단이니까 덩어리죠. 재단해서 등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광물 등을 채굴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걸리등이나 뭐 그죠? 막사라든가 등등등 이걸 등기한 걸 광업재단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걸 세 개를 말씀드릴 때 다 뒤에 뭘 했죠? 등기했다 그랬죠? 등기했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등기된 거예요. 그러면 자, 중개 대상물이 몇 개 있을까요? 5개 있어요. 이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만 뭐가 돼? 중개가 돼요. 여기 있죠?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만 중개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토지 건축물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죠. 통상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걸 협의의 부동산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는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의제 부동산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선박 있죠. 선박은 이제 세법에서 배우실 거잖아요. 선박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이게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아, 그거는요, 이거 말고. 에? 동산이죠. 배가 움직이잖아. 그죠? 내 배는 안 움직이지만, 내 배도 움직인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선박에도 톤수가 20톤 이상이 되면 부동산인 걸로 봐요. 등기 등록해가지고. 이해하겠죠? 그걸 우리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앞에다가 준자를 붙여요. 예. 그럼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진짜라는 말이야, 가짜라는 말이야?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석도 살 때는 비싸고 팔 때는 돈 안 되는 거, 그게 준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받을 때는 뭘 받아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죠?
이거 욕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게 있죠. 이게 금가락죠. 24K 그게 최고입니다. 사람은 가도 뭐는 남는다? 네, 검은 남는다. 저기 뒤 청춘 맞죠? 몇 살? 청춘 맞네. 우리 여기 중에 최연소인데 23. 부럽죠? 와, 니는 어찌 23살에 이걸 배우러 와서, 그죠? 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근데 보면, 제가, 예전에 가장 바람직했던 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1학년이었는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지가 왔어요. 보통은 엄마, 아빠가 이쪽 일을 하시니까, 그냥 따지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부동산 학과를 가는 게 또 편하고, 부동산 학과를 가는데 공유에서 자격 있는 것만큼 수시에 유리한 게 어디 있겠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공유에서 자격 못하는 애가 수두룩한데. 그래가지고 부동산 학과를 갈 거라고 애초에 1학년짜리가 왔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 눈이 뾰족하더니 오면 자요, 오면. 1년 동안 잤어요. 2학년 때도 왔어요. 2학년은 그때 딴나 모르다 완전 못 봐가지고. 하여튼 청춘 이 선물을 받을 때 남자친구 있지? 선물을 받을 때 없어? 없다하지 뭐 그래 있어도 없다하지. 하여튼 받을 때는 무조건 뭐 받는다? 그렇지. 담은 반돈이라도 알았죠? 아이 사람은 어차피 사람은 가도 돈은 남는 거고. 아니 이번에 저거 어딥니까? 저 지자체 중에 이게 웬 얘기입니다. 지자체 중에 황금 있잖아요. 한 평이 한 평 납입 축제하죠. 납입 축제하는데 황금 박쥐가 발견됐어요. 그 황금 박쥐를 형상화시켜가지고 황금 박쥐 그걸 순금 100 몇 돈인가 해가지고 황금 그걸 만든 거야. 그게 언제냐면 2003년인가 2000 몇 년인가 그랬어요. 2006년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때 얼마나 요것도 먹겠어요. 돈 갖다가 27억이었어요 이게. 27억을 들여가지고 박쥐를 황금 박쥐를 만든다고 지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27억짜리 투자해가지고 황금박쥐를 해더니 이게 입소문 타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을 거 아닙니까? 한 평 가면 순금으로 된 박쥐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2006년이었으니까 2019년이 지금 금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7억인데 지금 돈 시가가 90몇 억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요걸 대다가 어떤 지금은 재테크를 잘하는 결과가 돼가지고 어디더라 그래갖고 이세돌입니까? 이창호입니까? 그 고향에 황금 바둑판을 만들겠다고 이걸 설례로 담아서 금은 투자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갖고 지금 거의 시가 한 100억 가까이 된다요 이게. 그래서 한 평 황금박쥐는 재테크를 잘한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법 영어 좋아하는 몇 개 있다고? 2개가 아니고 5개. 예, 5개, 입모양 보면 알아요. 2개라고 하는지. 5가지에 대한 뭐라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셨죠? 중개라고. 예.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시험 있잖아요. 임박해가지고 또 계속 물으면, 중개의 대상이 뭐예요? 물으면 꼭 부동산 얘기해요. 중개 대상 물려 그래. 봐요. 중개 대상이 뭐라고?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인데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에 대한? 법정 중개상물 몇 개? 5가지에 대한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중개다. 중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중개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상관이 없다. 아셨죠? 앞에 아무 말이 없다는 말은 다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럼 용어 정의까지 해가지고 중개 대상 지금 다 뒤에 자세한 건 뭐라도 해? 몇 개 있어? 5개 있어. 그 5가지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지금 지지난주죠. 했던 내용을 제가 쭉 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어가. 얘기했죠? 그렇게만 하시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지난주 했던 거 말고 이거는 44페이지죠. 4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진도 상관없이 제가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드리는 거. 그 내용에 집중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계속 강의가 진행되더라도 주변 공부하시겠죠, 그죠? 근데 결국은 기억해야 될 게 그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